이제 나와 함께해요. 사모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과 함께라면 이 썩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키웠는데 내년이 감히. 안녕하세요. 황금빛 사랑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태상그룹 본가의 넓은 응접실에서 서연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38세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재벌가의 며느리로 살아온다는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독한 일이었어요. 남편 민주는 사업에만 몰두했고 시댁 어른들은 그녀를 언제나 외부인 취급했습니다. 서연아는 완벽한 미소와 우아한 몸짓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지만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서연아의 새로운 개인 비서로 강도연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28배 젊은 나이였지만 명문대 출신답게 똑똑하고 세심했어요. 도연은 서연아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고 그녀는 습관처럼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아는 도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비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냉철하고 너무 계산적이었죠. 서연아는 그 순간을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상그룹 회장의 저택에서 가족 만찬이 열렸어요. 거대한 식탁에 앉은 가족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평소처럼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미국 지사로 발령났네. 3년간 근무하게 될 거야. 서연아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담담하게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어요. 회장이 서연아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연아 씨는 당연히 여기 남아서 재단 일을 계속해야지. 민준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우리 집안 체면을 지켜줘야 하네. 그 순간 서연아는 깨달았어요. 자신은 언제나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15년 동안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아는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집으로 가지 마세요, 도연 씨. 어딘가 시끄러운 곳으로 가요. 사람 많고 웃음소리 들리는 곳으로요. 도연은 룸미러로 서연아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핸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사모님. 차는 홍대 뒷골목의 작은 포장마차 앞에 멈췄어요. 서연아는 화려한 간판들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긴 제가 대학 시절 자주 오던 곳입니다. 아무도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도연의 말에 서연아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터뜨렸어요. 둘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두 병을 비운 후 서연아가 물었어요. 왜 이 일을 하세요, 도연 씨? 똑똑한데 더 나은 선택지도 많았을 텐데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빚이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에요. 서연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는군요. 제가 왜 떠나지 못하는지.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갇혀 있지만 결국 같은 처지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아는 집에 돌아와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USB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서연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편 민준의 비자금 조성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아는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아는 도연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 편이 되어 주실래요?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아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연아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권력 전쟁이 시작됐어요. 누군가 민준 씨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저는 혼자서는 싸울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함께한다면. 도연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겠습니다. 서연아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이제 우리는 팀이네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각자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도요. 서연아는 도연을 완전히 믿지 않았고 도연 역시 서연아에게 전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서로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10년 전 공장 사고로 죽은 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태상그룹 본사 건물은 밤이 되면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새벽 2시 지하 주차장에서 서연아와 도연이 만났습니다. 서연아는 처음 입어보는 검은색 운동복 차림이었고 도연은 노트북과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사모님?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15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예요. 둘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미리 확보해둔 보안카드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어요. 12층 서버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아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단순한 비서치곤 너무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서버실 안으로 들어간 도연은 노트북을 연결하고 빠르게 파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는 문 앞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서 있었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사모님. 화면에는 민준의 이름으로 된 비자금 계좌 내역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아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쉽게 찾았어요, 도연 씨. 이상하지 않나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우리가 찾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서연아는 더 깊이 파고들라고 지시했어요. 30분간의 집중적인 검색 끝에 도연이 숨겨진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비자금의 실제 주인은 민준이 아니라 회장 본인이었습니다. 민준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죠. 민준 씨는 희생양이었어요. 서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재빨리 노트북을 끄고 서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원과 마주쳤어요. 서연아는 즉시 냉정함을 되찾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는 태상그룹 며느리 서연아입니다. 급한 서류가 있어서 왔어요. 경비원은 서연아를 알아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몰라 뵈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둘은 급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SUV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어요. 도연이 서연아의 손을 잡고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도연이 운전석에 앉자마자 차를 급발진시켰어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의 운전 실력은 놀라웠어요. 그는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급커브와 급정거를 반복하며 추격 차량을 따돌렸습니다. 서연아는 안전벨트를 꽉 잡으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 씨, 당신 정말 그냥 비서 맞아요? 도연은 핸들을 꺾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뭔가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간신히 추격을 따돌린 후 둘은 한강 근처 조용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연아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누가 우릴 쫓아온 거죠?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둘째 도련님 측일 겁니다. 민혁 도련님이 우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그날 밤 서연아는 도연과 함께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했습니다. 회장은 지난 10년간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죄를 장남 민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미국으로 보낸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가 없는 사이 모든 걸 정리하려는 거죠. 도연의 분석에 서연아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희생당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당신 어머니가 치료받는 병원이 태산의료재단 산하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아는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요. 당신이 제 비서가 된 것도, 어머니의 병원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아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둘이 헤어진 후 도연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도련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제 정체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상관없네. 계획대로 진행하게. 연아 씨는 이용만 하면 되는 거야. 도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서연아를 단순히 이용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아는 도연을 자신의 개인 서재로 불렀어요.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앉으세요, 도연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아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아프시기만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도연이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태상그룹의 안산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설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였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안전점검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린 게 원인이었어요. 서연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사고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아버지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해고, 압박을 받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따랐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는 도연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 역시 비슷한 아픔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이 주먹을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는 사고를 은폐했어요. 유족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쥐어주고 언론 플레이로 모든 걸 덮었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십니다. 서연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군요. 태상그룹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증거를 모아 법정에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민혁 도련님에게 접근한 거예요? 서연아의 질문에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서연아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둘째 도련님은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에게 장남 일가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죠. 당신 같은 사람은 완벽한 도구였을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는 능력 있는 젊은이. 도연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의 통찰력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 임무는 사모님을 이용해서 장남 일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한참 후 서연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틀어졌나 봐요, 도연 씨. 도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서연아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면서 복잡해진 거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연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을 보면서 도연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용할 도구가 아니었어요. 서연아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네요, 도연 씨. 사실 저도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이번엔 도연이 놀랄 차례였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연아가 돌아서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민혁 도련님의 스파이라는 건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타이밍도 능력도. 서연아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당신에 대한 신상 정보를 모두 조사했어요. 아버지의 사고, 어머니의 병, 그리고 민혁 도련님과의 접촉까지.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아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계획은 당신을 역이용하는 거였어요. 민혁 도련님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실제로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는 거죠. 서연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젯밤 서버실 침투도. 서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민혁 도련님에게 보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게 제 계획의 일부니까요. 도연은 서연아의 깊이를 새삼 깨달았어요.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계산 착오가 있었어요. 서연아가 도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둘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서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도연 씨. 당신의 진심도 고통도 진짜였으니까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모님. 서연아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우리 솔직해지죠.
당신도 저도 서로를 이용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라졌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모님에 대한 제 감정이. 서연아가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그 이야기 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서연아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과 제가 진짜 동맹으로서. 도연이 파일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목표가 뭡니까? 서연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회장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민혁 도련님의 계략도 역이용하고요. 당신은 복수를 원하고 저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저는 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제 방식대로. 도연은 서연아의 결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함께 하겠습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서연아가 손을 내밀었고 도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동맹이었어요. 이용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도연 씨. 서연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완벽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사모님. 서연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있을 땐 사모님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연아라고. 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연아 씨. 그날 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비리를 완벽하게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민혁의 계략은 역이용하며 동시에 민준을 고호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둘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연아는 도연에게 자신이 15년간 모아온 정보들을 공유했어요. 그녀는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내밀하게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해왔던 거죠. 도연은 서연아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연아와 도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연아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고 도연도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은 일부러 공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만났어요. 연아 씨, 민혁 도련님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장남 부부를 완전히 고립시킬 결정적 기회가 곧 온다고 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회장님 편에 서면 큰 대가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서연아가 피식 웃었어요. 전형적인 민혁 오빠네요. 언제나 사람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연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단은 관심 있는 척 할 거예요. 민혁 오빠가 우리를 완전히 믿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그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 수 있으니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장하는 게 어떨까요? 둘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답변을 작성했어요. 며칠 후 민혁이 직접 서연아를 만나자고 연락해 왔어요. 장소는 그가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연아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어요. 민혁은 그녀를 보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서연아가 단정하게 앉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도련님. 민혁은 직접 와인을 따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수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형은 곧 큰 위기를 맞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책임을 형에게 돌리실 계획이시거든요. 서연아는 놀란 척하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형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들이에요. 물론 형이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증거상으로는 형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죠. 아버지는 이걸 이용해서 형을 회사에서 완전히 몰아낼 겁니다. 서연아는 서류를 검토하며 속으로 분석했어요. 민혁이 보여준 정보는 그들이 서버실에서 찾은 것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제 편에 서신다면 형을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대가로 형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드리고요. 서연아가 와인 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민혁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재단 이사장 자리요. 그리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형수님이 15년간 원했던 거 아니었나요? 서연아는 민혁이 자신을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서연아가 단순히 권력과 지위를 원하는 속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도련님. 중대한 결정이니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민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마세요. 기회는 곧 올 테니까요. 만남을 마치고 나온 서연아는 근처에서 대기하던 도연의 차에 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연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서연아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상대로예요. 민혁 오빠는 저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도연이 핸들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죠? 서연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민혁 오빠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회장의 비리 증거를 더 모으고요. 그날 밤 서연아는 미국에 있는 남편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예요.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서연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회장님과 민혁 오빠가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처음에 민주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왜 날? 서연아가 증거 파일들을 이메일로 전송하며 말했어요. 지금 보낸 파일 확인해봐요. 당신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파일을 검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이게 사실이야? 아버지가 정말 날 버리려고. 서연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야 해서.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했어요. 민준이 거친 숨을 내쉬며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서연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제가 여기서 증거를 모을게요. 당신은 미국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대비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민주는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연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소홀했던 것. 서연아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전화를 끊은 후 서연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이 옆에서 조용히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삼각 동맹이 완성됐어요. 저와 당신, 그리고 민준 씨.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어요. 서연아는 민혁에게 협력하는 척하면서 그의 계획을 속속들이 파악했습니다. 도연은 회사 내부 정보를 수집하며 회장의 비리 증거를 모았어요. 민주는 미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섭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매일 밤 화상회의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조율했어요. 긴장감 속에서도 이상하게 서연아는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친 서연아와 도연이 함께 옥상 정원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아 씨, 물어봐도 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떠날 수도 있잖아요. 서연아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도연 씨, 저는 제 방식대로 끝내고 싶어요. 당당하게. 도연이 그녀의 옆에 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존경합니다, 연아 씨. 서연아가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은요? 복수를 끝내면 뭘 하고 싶으세요? 도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1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 이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서연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봐요. 복수 이후의 삶도 준비해야죠. 도연이 그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아 씨의 복수 이후 삶엔 제가 있을까요? 서연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별 보이죠? 우리 일단 이 싸움부터 이기고 나서 그런 이야기해요. 도연은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재벌가 며느리도 복수를 꿈꾸는 비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요. 곧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때는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것을 서연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당당하게 살아갈 거라고. 한 달이 지났고 서연아와 도연의 이중 스파이 작전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민혁은 서연아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회장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혁이 서연아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형수님, 드디어 때가 왔어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아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혁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형의 비자금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될 거예요. 서연아는 놀란 척하며 서류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네요. 민혁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께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시면 완벽해질 거예요. 형이 실제로 비자금을 운용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연아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 민준 씨는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요?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은 이미 끝났어요. 형수님이 함께 침몰할 필요는 없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서연아는 민혁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며 일어섰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도련님. 아무리 그래도 15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민혁이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이사회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 전까지 답을 주셔야 해요. 서연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도연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연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날 밤 서연아의 서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민준과 함께 세 사람이 마지막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면 속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긴급 귀국할 겁니다. 아버지와 직접 대면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위험한 상황이에요. 도망만 칠 순 없어요. 도연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하죠. 세 사람은 밤새 작전을 다듬었어요. 민준이 귀국하는 수요일 서연아는 민혁에게 협력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연은 회장의 비리 증거를 언론사에 제보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민준이 직접 회장을 찾아가 진실을 폭로하는 거죠. 금요일 이사회에서는 회장과 민혁 모두가 공경에 처하게 될 거였어요. 위험한 계획이네요. 민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서연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요일 오전 김포공항에는 서연아와 도연이 나와 있었어요. 민준의 비행기가 도착했고 3개월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연아.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지만 서연아는 거리를 유지했어요. 차에서 이야기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차에 탔고 도연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 서연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연아.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이 일이 터지고 나서야 깨달았어. 우리 결혼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서연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일단 살아남고 나서 생각하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아내가 1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백미러로 둘을 보며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에 대한 감정과 복수에 대한 진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대한 불안감. 오후 2시 서연아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결정했어요. 협력하겠습니다. 민혁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세요, 형수님. 금요일 이사회에서 뵙죠. 전화를 끊은 서연아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도연 씨.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해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수신자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 탐사 보도팀들이었어요. 제목은 태상그룹 회장의 20년 비리 전모였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폭탄이 투하됐어요. 저녁 8시 첫 번째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비리 의혹 제기, 검찰 수사 착수. 서연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민혁, 시댁 어른들, 재단 관계자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민준과 함께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도연도 함께했습니다. 정말 가시겠습니까?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아는 단호했어요. 끝을 봐야죠.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던 그는 민준과 서연아를 보자 분노에 찬 얼굴로 일어섰어요. 내 놈들이 한 짓이냐?
민준이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으니까요. 회장이 비웃었어요. 증거가 있나? 서연아가 앞으로 나서며 USB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회장님. 지난 20년간의 모든 비리 기록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희들이 감히.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지만 서연아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어요, 회장님. 며느리로서 모든 굴욕을 견뎠죠. 하지만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회장이 서연아를 노려봤어요. 내가 뭘 알아? 겨우 시집 온 년이. 그 순간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10년 전 안산 공장 사고도 아시죠, 회장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는 누구냐? 도연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태수의 아들입니다. 회장님께서 죽게 만든 사람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비로소 자신이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자수하세요. 그게 마지막 남은 존엄입니다. 회장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던 남자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동정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할 여유는 없었어요. 그날 밤 뉴스는 태상그룹 스캔들로 도배됐습니다. 회장의 비리, 민혁의 관련 의혹, 그리고 민준의 귀국과 폭로까지 한국 경제계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이었어요. 서연아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도연이 차를 건네며 옆에 앉았어요. 힘드셨죠? 서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연아 씨. 서연아는 도연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됐어요.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모든 책임을 민혁에게 돌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서연아는 뉴스를 보며 경악했어요. 회장의 대응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도연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연아 씨, 큰일입니다. 회장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요. 서연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혁을 희생양으로 준비해뒀던 거예요. 민혁은 패닉 상태였어요. 그는 서연아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지만 서연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도련님도 이용당한 거예요. 회장님은 처음부터 도련님을 버릴 생각이었어요. 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아버지의 체스판 위 말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노에 찬 민혁은 자신의 비서 한유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서연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 15년 전 결혼 전 배경까지 다. 한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민혁이 서연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형수님, 당신이 날 팔았지? 서연아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민혁이 서류 봉투를 던지며 소리쳤어요. 15년 전 당신이 전략적으로 형과 결혼했다는 증거야. 사랑 때문이 아니라 태상가에 들어오기 위해서. 서연아는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민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당신 명예도 끝이야. 서연아가 천천히 일어서며 차갑게 웃었어요. 도련님, 지금 상황 파악 못 하시나요?
회장님은 도련님을 버렸어요. 도련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끝났어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전 이미 이 집안에서 나갈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하지만 도련님은요? 태산 없이 뭘 할 수 있죠? 민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태산그룹이라는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민혁이 나간 후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과거가 공개되면 서연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혁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연 씨, 우리 이야기 좀 하죠. 도연은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혁이 냉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형수님과 무슨 관계죠?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서와 고용주 관계입니다. 민혁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 당신 눈빛 봤어. 형수님 보는 눈이 그냥 비서의 눈이 아니야.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혁이 계속 추궁했어요. 당신도 형수님한테 이용당한 거야. 그 여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이용해. 나처럼, 형처럼, 그리고 당신처럼. 도연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말 서연아가 자신을 이용만 한 걸까? 그날 밤 도연은 서연아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아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서연아가 책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물어보세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용하신 건가요? 민혁 도련님처럼? 서연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도연이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 씨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처음엔 당신을 역이용하려 했어요. 도연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서연아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당신은 제가 계획할 수 없었던 변수였어요.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진심인가요? 서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게 중요할까요? 우린 아직 싸움 중이에요. 도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맞으시죠?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아가 재빨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둘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성공률도.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서연아가 신용카드를 꺼내며 말했어요. 필요한 거 다 하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도연이 놀라 서연아를 바라봤습니다. 연아 씨, 이럴 순 없어요. 서연아가 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살리는 게 먼저예요.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둘은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도연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고 서연아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불이 꺼졌고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어요.
서연아가 도연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서연아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연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아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팀이잖아요. 당신이 저를 도와줬듯이 전 당신을 돕는 거예요. 그 순간 도연은 확신했어요. 서연아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연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 씨, 미안해요. 처음에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거. 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아 씨를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했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달라졌죠? 서연아가 물었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회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책임을 민혁에게 돌리고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장이 단상에 오르려는 순간 뒤편문이 열리며 서연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아 씨, 지금 뭐 하는 거요? 서연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회장님, 기자회견 시작하시기 전에 보실 게 있으실 겁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도연이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방대한 자료들이 떴어요. 여러분, 이것은 태상그룹 회장께서 지난 20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의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서연아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15년 동안 모았습니다, 회장님. 며느리로 지내면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죠. 화면에는 횡령, 배임, 탈세, 그리고 10년 전 공장 사고 은폐 증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회장이 경호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태상그룹 회장 귀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가 서연아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당신한테 무슨 원한이? 서연아가 회장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20년 전 회장님의 적대적 M&A로 파산한 정우산업 회장 정재혁.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자살하셨어요. 저는 그때 18이었죠. 어머니와 함께 졸지에 빈털터리가 됐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2년 후 돌아가셨어요. 회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전 오직 하나만 생각했어요. 회장님을 무너뜨리는 것. 서연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성과 이름을 바꾸고 민준 씨를 만나 사랑하는 척했죠. 태상가의 며느리가 되어 15년간 완벽하게 잠복했어요. 회장님의 모든 비리를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회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친년. 서연아가 차갑게 웃었어요. 제가 미쳤나요? 아니면 회장님이 미쳤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권력을 누린 게 누구죠? 도연도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10년 전 안산 공장 사고의 진실을. 도연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고
은폐된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받아 적었어요.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서연아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권력을 잃은 호랑이는 그냥 늙은 고양이에 불과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아는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도연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연아 씨. 서연아가 돌아서며 눈물을 흘렸어요. 끝났어요, 도연 씨. 드디어 끝났어요. 20년을. 도연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서연아는 도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복수를 완성한 기쁨보다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서연아의 폭로로 도배됐어요. 20년 복수 프로젝트, 재벌가 며느리의 완벽한 역습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아는 TV를 꺼버렸어요. 더 이상 관심 없었습니다. 도연이 차를 건네며 조용히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연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다시 살릴 거예요. 정우산업은 파산했지만 그 기술과 특허는 아직 살아있어요. 작게 시작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저는요? 서연아가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연아 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 비서로든 동료로든 아니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아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연 씨, 우리 천천히 가요. 복수는 끝났지만 아직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편 민혁도 결국 구속됐어요. 회장의 비리에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죠. 태상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민준이 임시로 경영을 맡으며 정상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준은 서연아에게 연락해 조용히 만남을 청했어요. 둘은 한강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연아, 미안해. 민준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았는지 몰랐어. 남편으로서 정말 무능했어. 서연아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으니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래서 이혼 서류 준비했어. 그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조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서연아는 서류를 받아들며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요. 둘은 15년 결혼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서연아는 이혼 후 정우산업을 재건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그녀의 경영 능력과 비전은 빠르게 주목받았어요. 도연은 그녀의 진짜 파트너가 되어 회사를 함께 키워갔습니다. 둘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는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가을날 서연아와 도연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연아가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복수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도연이 묵념을 올린 후 자신의 아버지 묘소로 서연아를 안내했어요. 아버지, 제가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복수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어요. 그가 서연아를 바라봤어요. 서연아가 꽃을 놓으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강도연 시아버님.
아드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도연은 서연아의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묘소를 나오는 길, 도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연아 씨, 이제 우리 연인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서연아가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도연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아 씨는 특별했어요. 복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연아 씨라는 사람 자체가. 서연아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도연 씨. 당신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둘은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정우산업은 AI 기술에 집중하며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의 전략적 판단과 도연의 실행력이 완벽한 시너지를 냈어요. 1년 후 회사는 첫 대형 투자를 유치했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연아는 더 이상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성공을 이뤄가는 CEO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업계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는 태상그룹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네, 연아. 민준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서연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 도연을 보며 말했어요. 강대리, 아니, 이제 이사님이라고 해야 하나? 연아 잘 부탁해요. 도연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민준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연아, 행복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저녁 서연아와 도연은 처음 함께 갔던 홍대 포차를 다시 찾았어요. 기억나요? 여기서 처음 진짜 대화를 나눴죠. 서연아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도연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했었는데 둘은 웃었어요. 서연아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복수를 끝내고 나니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요. 서연아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복수에만 갇혀서 진짜 인생을 못 살았을 거예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연아 씨가 제게 복수 이후의 삶을 보여줬으니까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키스했습니다. 길게 깊게 마치 지난 모든 아픔을 치유하듯이. 2년 후 정우산업은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어요. 상장 기념식에서 서연아는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께서 이루셨던 꿈을 이제 제가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 아래에서 도연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둘은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피곤하시죠? 도연이 물었고 서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행복해요. 도연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연아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서연아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 도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반지는 아직 없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서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도연 씨. 결혼해요. 둘은 다시 한번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서연아의 서재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어린 서연아와 아버지, 그 뒤로 보이는 태상그룹 본사 건물.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아, 복수는 차갑게, 인생은 뜨겁게 살거라. 서연아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진짜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도연과 함께 사랑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태상그룹은 큰 변화를 겪었어요. 회장과 민혁은 수감됐고, 민주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정우산업은 태상그룹과도 협력 관계를 맺으며 업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으로. 서연아와 도연의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리고 정말 시작이고요. 도연이 그녀의 손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가요, 연아 씨. 서연아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평생 함께해요, 도연 씨. 하객들이 축하 박수를 보냈고 둘은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사랑으로 완성된 관계였어요. 그들의 영유는 끝났고 이제는 함께 흘러갈 차례였습니다. 5년 후 서연아와 도연은 쌍둥이 딸의 부모가 되었어요. 정우산업은 업계 상위 10위권 기업으로 성장했고 두 사람은 여전히 최고의 파트너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쌍둥이 딸들이 앞서 뛰어가고 서연아와 도연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도연이 물었고 서연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복수만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은. 서연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복수도 했고 행복도 찾았어요. 도연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실 거예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영유는 끝났고 이제는 순리대로 흐르는 삶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됐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서연아와 도연,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